네, 오늘은 지입차 강의 제2강 지입차 선택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이 부분도 지루할 수 있겠지만 또 강의를 듣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지입차를 선택하게 될까요? 직장인 예를 들어보면 직장인들은 지입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현재 자기 급여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정말 튼튼한 회사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다른 일을 안 하다가 월급이 높은, 급여가 센 지입차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입니다. 잘 될 때 비수기와 성수기에 이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꾸준히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일이 안정적으로 있다면 그 일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지입차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평균을 낸 평균 급여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이를 보니까요. 직장인은 약 242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숨이 푹 나오시죠?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내 평균 급여가 저기에 못 미치는, 나는 평균 급여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실제 그 직장에 근무할 때 또 안 나오고요. 이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나올 때는 이 돈을 받았죠. 하지만 처음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일할 때까지는 242만원은 사실 꿈같은 수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지금 굉장히 낮게 나와 있죠. 150만원.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당구장, 여기 말하는 자영업은 당구장, PC방, 호프집, 간단히 할 수 있는 자영업, 치킨집, 피자집. 자본금 1억 정도를 가지고 자기가 가게를 차려서 하는 그런 자영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소상공인들의 그 평균 수익을 나타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2011년도에 소상공인에서 통계 자료를 낸 건데요. 다른 데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10명 중에 9명 가량이 300만원 미만의 수익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딱 1명, 10%, 9%, 한 명도 안 되죠? 한 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10명 중에 한 명만 300만원 이상을 벌어가요. 다시 말해서 이 자영업자라는 아까 말했듯이 약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떤 홀을 차리고 난 후에 그걸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1억을 투자해서 300을 벌을 확률이 10%도 안 된다는 얘기죠. 10명 중에 1명. 그런데 이 지입차는 어떻습니까? 1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450에서 500은 꾸준히 벌어갈 수 있습니다. 벌어갈 확률이 100%죠. 자, 여러분. 1억을 투자해서 300 이상을 벌 수 있는 확률이 10%인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억을 투자해서 꾸준히 500 이상을 벌어갈 수 있는 확률 100%짜리를 선택하시겠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로 지입차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지입차는 평균 급여가 290만 원입니다. 와, 아시겠죠? 저게 지금 믿을 수 있는 자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엄연히 주원통 주식회사에서 현재 남아있는 급여들, 그 일자리의 급여를 총 조합해봤더니 약 29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세금과 그리고 자기의 보험료 이런 것들은 떼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나 직장인들도 이 금액에서 세금을 떼야 될 금액입니다. 세금을 제하지 않은 금액이 지금 이 수치로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본인한테 누가 개가 붙어갔네요. 경제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 사진 한 장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도둑들은요, 옛날처럼 어떤 주택에 침입해서 비싼 물건을 훔쳐가거나, 지금도 그러고 있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런데 요즘 도둑들은 개밥까지 털어가는 이런 현실이 얼마나 경제가 어렵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저 개의 자세,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웬만큼 허탈처럼 저런 자세가 나올 수 없습니다. 표정과 저 자세가. 정말 이런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사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균 근무 시간, 아까 지입차주와 그리고 자영업자들, 직장인들의 월급을 보셨는데
그 월급에 따라서 그러면 근무 시간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꾸로죠. 자영업자는 월급이 150만 원이었는데 평균 14시간을 일하고, 직장인은 242만 원이었는데 평균 12시간을 일하고, 지입차주도 290만 원이었는데 평균 10시간을 일합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이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는, 저도 자영업을 해봤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요일날 쉬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많이 쉬어야 하루 이렇게 쉬시죠. 그래서 하루에도 거의 잠자는 시간, 그리고 제품을 관리하는 시간, 원재를 사오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다 근무 시간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벌고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데 10명 중에 1명만이 300만 원 이상을 벌어간다는 거죠.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그리고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한 사람이 저녁 8시 이전에 퇴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직장인들도. 그만큼 직장인들도 급여에 비해서 근무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지입차는 어떻습니까? 지입차는 이 10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에 한해서는 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탕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죠. 보통 나와 있는 시간, 여기서 1시간 내지 앞뒤로 1시간 정도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추가탕으로 추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추가 수익도 만만치 않게 금액이 큽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죠, 지입차. 제가 이렇게 지금 지입차의 장점만을 끄집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입차가 최고의 직업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물론 지입차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전액 할부로 지입차를 구매했다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지만 어쨌든 지입차는 평균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급여가. 그 이유는 지입차가 한 번 운반하는 그 화물들의 금액이 크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고가의 짐을 옮기기 때문에 고가의 운임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가의 짐이라 하더라도 지차에 한번 실을 수 있는 양이 최소 1톤이기 때문에 1000kg가 넘는 그런 무게를 실기 때문에 저가의 제품이지만 부피가 많아지면 금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입차주는 한 번 운행하는 그 운임료가 많기 때문에 지입차주의 이 급여가 세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입차주 평균 금액 290만 원에 대해서 약간 의아해하시겠지만 이 평균 급여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일거리 중에 딱 3개만 구분해서 자료 화면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일 왼편에 보이시는 것이 가장 작은 차량 1톤과 1.4톤입니다. 1톤 언저리에 있는 그런 차의 급여와 그 일 내용이고요. 중간에 있는 게 2.5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5톤이죠. 이 세 가지 월급만 보겠습니다. 일단 1.4톤은 250만 원 완제. 우리 1강에서 설명을 드렸죠. 완제는 기름값과 그리고 통행료를 모두 다 제공하는 그런 급여 체계라고 했죠. 250만 원이면 순수하게 자기가 가져가는 금액입니다. 사실. 그리고 2.5톤은 300만 원. 그리고 5톤은 347만 원. 이 세 가지 금액만 합산해도 29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5톤 이상이 되는 차량은 이 29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차량가가 비싸기 때문에. 한 번 운임할 때 그 운임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평균 290만 원을 해놓은 것은 어느 정도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그런 소득 수준을 좀 맞추기 위해서 지금 내는 가격이 평균 290만 원이죠. 예를 들면 보통 이렇습니다. 1.4톤은 프랜차이즈 물품, 예를 들어서 카페베네라든지 아니면 피자와 이런 프랜차이즈 물품을 인천에서 김포로 그리고 인천에서 강서로 배송을 하는데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오후 4시까지 약 8시간, 9시간 반이 되겠네요. 8시간 반이네요. 8시간 반 동안 주 5일로 일을 하고 학예 휴가, 명절, 성탄절을 다 쉬면서 한 달에 순수하게 받아가는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거기에 유가보조금이 있겠죠. 유가보조금은 1톤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만 원 정도 최대 금액입니다. 2.5톤은 35만 원, 5톤은 5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최대한 다 운영을 했을 때 받는 금액이지만 어쨌든 유가 보증금으로 10만원 이상은 받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그 기름값으로. 그러다 보면 이 1톤 기준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이 차이 인수금은 2,500만원이다. 아까 제가 자연금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죠. 1억을 투자했는데 300만원, 이것보다 더 세겠네요. 300만원 이상을 가져갈 확률은 단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 투자했는데 250만원 이상을 받아갈 확률이 100%입니다. 비수기, 성수기가 없고요. 계약이 1년 단위로 재계약이 되지만 어쨌든 1년 동안은 안정적입니다. 비수기, 성수기 거치서.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재계약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자동 재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2.5톤을 선택했을 때는 300만원 가져갑니다. 그리고 인수금은 4,400만원이고 자영업자가 비할 바가 아니죠. 1억을 투자해서 300만원을 가져가는 것과 4,400만원을 투자해서 300만원을 가져가는 것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확률 면에서도 자영업자는 10%, 저희 지입차 업계에서는 100%. 이런 이유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다 그만두신 분들, 그리고 직장에서 자기 급여와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이 저희 지입차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참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나와 있는 한 달에 얼마나 받느냐 이 급여 체제, 이 급여만을 보고 지입차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바로 사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입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기꾼이 사실 오늘은 지입 사기에 대한 설명은 아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기꾼이 이 금액을 400만 원이라고 고쳐 썼다고 합시다. 이건 지금 운송계약서 1장에서 설명드렸던 제1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운수회사와 원청 간에 맺었던 운송계약서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를 지금 적은 겁니다. 근데 알선업자들은 이 운송계약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걸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400만 원 완제에 인수금 4,4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달라들어 하겠죠. 400만 원 순수하게 벌 수 있는 같이 400만 원 투자해서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연락을 하게 되고 이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을 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300만 원도 채 안 걸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입사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지입차가 많은 수익,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건 운송계약서 내용이니까. 하지만 이 금액만을 보고 단순히 지입차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입사기에 분명히 노출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금액만을 보고 일을 시작했다가 정작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입차 일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화물을 운송하는 일입니다.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 금액만 보고 달라들었다가 자기 일과 맞지 않고 자기 체력과 맞지 않고 허리가 안 좋은데 1톤 까대기 일을 며칠만 해보세요. 퍼지겠죠. 못하겠다고 다른 걸 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매니저 만나고 또 올바른 운수회사를 선택하고 또 어떤 일인지 그런 일들을 다 확인하고 난 뒤에 이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도 늦지 않고 그런 절차를 거쳤을 때 가장 올바른 지입차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2강 왜 지입차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